네, 안녕하세요.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료 선택하실 때 뒤에 이제 원료라든가 성분 표시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 원료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등록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용 원료의 경우는 실제 그 사료에서 사용한 원료를 이제 무게순대로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사료를 만들었으면 제품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표시해야 되는 게 등록 성분입니다. 그래서 등록 성분은 7가지 이제 영양 성분을 이제 라벨에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조사 정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사료는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형태의 그런 정보들, 또는 어떤 성분이 어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마케팅적 정보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사용 원료하고 등록 성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케팅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여지는 도표가 있죠. 이 왼쪽에는 이제 마케팅적 정보고, 오른쪽은 이제 원료와 등록 성분에 대한 정보거든요. 좌측에 이제 마케팅 정보를 보게 되면은 오메가3는 여기 피부 염증 완화라고 이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 염증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원료랑 성분을 보시게 되면은 오메가3 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어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연어분은 개육분처럼 수분하고 기름을 빼고 남은 것을 고온으로 열 처리한 식재료 또는 원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세먼, 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리놀렌산과 아연은 피부 보습, 윤기 강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중에 이제 감마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피부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연 또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분들이 충분히 그 사용 원료에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원료 정보를 보게 되면은 리놀렌산을 따로 넣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원료로 들어가 있으니까 옥수수에 조금 있을 텐데 아마도 굉장히 미량일 것이다. 그러므로 맞는 말을 한 마케팅 정보지만은 실제 그 제품이 그러한 효과 있는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보시면 고급 단백질원을 사용했다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어분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3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일을 빼고 남은 어떤 그런 분말원, 연어분이죠. 어분이라고도 하고, 기름하고 수분을 빼고 말려서 이제 파우더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뼈가 들어갔을 것이고, 이는 우리 사람이 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성분들을 제거하고 남은 어찌 보면은 이제 버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황산화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타민 E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료에 보시면은 비타민 E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는 그래도 맞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비타민 E가 얼마 들어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비타민 E를 넣었다면은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까지 넣어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 있는 정보겠죠.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들어가서 효과가 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보호자분들께서는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에 너무 속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그 제품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매의 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사료 또는 식품의 경우 7대 성분을 라벨에 이제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대 성분은 이제 수분, 그러니까 물이죠. 조단백, 조지방, 그리고 조해분, 조섬유, 칼슘, 인을 이렇게 이제 7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성분 함량이 사용한 원료와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칼슘과 인입니다. 자, 여기 아래 라벨을 보시게 되면 우선 성분을 보게 되면은 칼슘 1.45%라고 돼 있고 인이 1.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칼슘의 함량이 1% 그리고 인의 함량이 0.8% 이상이면은 칼슘과 인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살코기만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살코기는 칼슘이 거의 없고 인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코기를 100% 사용하여도 인의 함량이 0.8%를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칼슘과 인이 많다라는 거는 인산 칼슘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로 미네랄의 형태로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뼈가 들어간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 이제 보여지는 이 사료의 1원료는 램밀로 되어 있고, 이는 이제 양고기 육분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쌀, 귀리, 쌀겨, 아마씨, 닭고기 지방, 효모, 레시틴, 양고기 향미제, 콜린, 콜린은 비타민 B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아스코르브산 또는 아스코르빅산은 비타민 C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연, 육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회사에서 많이 넣는 성분인데 변냄새를 좀 줄여주려고 넣는 용도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E, 망간, 코발트, 바이오틴은 비타민 B7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A, 판토텐산 칼슘 해서 이때까지 칼슘원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칼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판토텐산 칼슘은 다른 말로 이제 비타민 B5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판토텐산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칼슘을 붙인 형태로 사료 원료에 넣어지게 되고 굉장히 미량을 넣어주게 됩니다. 아까와 같이 그런 많은 양의 칼슘 함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이아신, 이건 비타민 B3를 다른 말로 나이아신이라고 하고요. 피리독신, 비타민 B6입니다. 그리고 사야민, 티아민이라고도 하고 비타민 B1의 다른 말이고요. 비타민 B12, 계속 비타민 B를 쭉 풀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D3, 리보필라빈도 비타민 B2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오닌, 메나다이온은 이제 합성 비타민 K를 얘기하는 거고, 비타민 K3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엽산, 이것도 비타민 B9이죠. 그리고 구리, 셀레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오드와 칼슘. 마지막에 있으니까 매우 미량일 것이고 무게순으로 해야 되니까 요오드와 칼슘, 이건 요오드 원료로 쓴 거거든요. 굉장히 미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오드는 좀 주의해야 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칼슘은 굉장히 미량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칼슘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슘이 1.45%, 인이 1.2%를 제공하기 위해서 따로 들어가야 될 칼슘과 인의 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칼슘, 이 많은 양의 칼슘과 인은 어디서 왔을까? 램밀에서 왔을 것입니다. 양고기 살코기를 분말화하여 열 처리를 했었어도 램밀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코기에는 칼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므로 뼈가 유입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고기 살과 뼈 모두를 가진 형태를 사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이제 것이죠. 물론 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외국산 제품인데 수입돼서 한글화된 스티커를 보게 되면 아마도 양고기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양고기 육분이라고 안 적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글 스티커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추가로 영문 스티커도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라벨을 보게 되면은 역시 칼슘이 1.7%고 인이 1.1% 이상으로 칼슘과 인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는 뼈를 넣었든지 아니면은 칼슘과 인이 보조적 형태로 또는 다른 미네랄과 붙어가지고 별도로 첨가되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칼슘과 인이 유래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라벨을 보시면은 제 아래쪽에 요오드와 칼슘이라고 돼 있고, 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오드를 제공하기 위해 넣어주는 것이지 칼슘을 제공하기 위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라벨을 보면은 칼슘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육류 원료들이 나오죠. 그 연어, 건조 연어, 건조 청어, 건조 송어,
뭐 이런 원료들이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생선 6분이 생선 6분을 어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뼈에서 칼슘과 인이 유래됐을 것이고 한글화된 스티커 상에는 뼈를 함유한 것처럼 보이는 성분이 없지만은 실제로는 뼈가 들어간 어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6분의 형태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영양학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라벨을 보겠습니다. 이 라벨을 보시면은 주 원료가 흰살 생선, 쌀,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등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미네랄, 비타민까지 이제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등록 성분을 보시게 되면 칼슘의 함량은 1%, 인의 함량은 1.2%로 둘 다 비교적 많은 함량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근데 칼슘이 인보다 조금 더 많이 함유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어연골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뭐 이런 문제들은 좀 별도로 하고요. 원료에서 칼슘 공급원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보면은 없습니다. 미네랄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이는 그럼 어디서 왔을 것인가? 아마도 흰살 생선에서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은 흰살 생선으로 했지만은 실제로는 피쉬밀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료에 영문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1원료에 화이트 피쉬밀이라고 돼 있죠. 특히 수입산 상업 가공 사료의 경우 위와 같이 영문 표기가 한글 표기와 달리 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로 이제 위 사료는 사실 정말 먹이지 말아야 되는 사료입니다. 칼슘과 인의 균형이라든가 중금속 상어를 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먹인다면은 중금속은 체내에 쌓이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기의 문제 이외에도 마늘이 이제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 뭐 이제 2번 들어갔죠.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글 표기에는 마늘이 안 적혀 있고 영문 표기에만 들어가 있고 뭔가 좀 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대충 만든 겁니다. 이런 사료를 어떻게 애들한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밀이라고 표현된 것은 중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동물을 고온으로 장기간 열 처리해가지고 분말화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고온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단백 포뮬러인 사료인 경우에는 변 냄새가 좀 심해지는 문제 또는 뭐 좀 변이 질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는 고단백 포뮬러를 취하더라도 이렇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변 냄새라든가 변이 질어지는 문제가 뭐 거의 없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는 고단백 사료가 어떻게 변 냄새를 더 많이 일으키는가? 이는 이제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이 대부분 이제 대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대장에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을 사용해서 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변 냄새 유발 물질들이 이제 인돌, 뭐 스카톨, 황화수소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용 원료 리스트만 보면은 1원료가 이제 닭고기로 표현되었지만 영문 사용 원료로는 이제 치킨 밀로 개육분이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사료는 한글 사용 원료에 닭고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개육분이라고 명기해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두 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입 배합 사료인데 이 사료의 경우에도 칼슘과 인이 비교적 높은 형태죠. 1.2% 이상, 0.95%인데 뭐 거의 1% 이상이니까 쭉 보시면은 별도로 이제 미네랄의 형태로 넣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뼈를 통해 칼슘과 인이 제공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육분을 넣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한글 성분을 봤을 때는 육분을 쓴 것 같지 않지만은 육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 또한 수입 배합 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조사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영문 표기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밀이라는 형태의 이런 표현은 주로 북미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고요. 유럽에서는 좀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deriva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dehydrated meat protein이라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치킨 밀이라는 표현을 유럽에서는 dehydrated chicken protein이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이 형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좀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 등지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테크니컬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 좋은 형태의 그 식재료를 좀 뭔가 잘 모르게 이렇게 좀 표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육분을 쓰지 않았다면은 디본드 치킨이라든가 프레시 치킨 밑이라든가 하는 그런 형태,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생육을 사용했다라고 아마 표현을 하겠죠. 비싼 거 썼으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문 라벨과 한국 라벨을 모두 확인해서 서로를 대조해서 보시는 것이 좋고, 이게 좀 불명확하시다면 추가로 제조사에 문의하셔가지고 더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보여드린 라벨들은 현재 단종되었거나 판매되지 않는 사료들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위와 같은 영문 라벨과 한국 라벨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수입 사료를 먹이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라벨과 함께 영문 라벨을 확인하셔가지고 마치 이제 저품질의 단백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로 표현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런 사료의 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평가하셔가지고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솎아내시고 좀 좋은 쪽 위주로 급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